안녕하세요. 오늘 체인링크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체인링크 고래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던지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를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인링크에 대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저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서 반등의 사인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도 보면 여러분들 오라클이죠. 오라클 충격이 있었습니다. 쇼크죠, 쇼크. 오라클의 가장 큰 투자자 한 사모펀드가 100억 달러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거를 취소를 한 겁니다. 취소를 해버리니까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됐냐면은 미시건에 지금 짓고 있는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가 원래 준공이 2027년인데 이게 요 하나만의 이유로 28년, 최소 28년으로 연기되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AI, 그 다음에 기술주, 오라클도 당연히 빠졌고요. 관련된 AI 테마주들, 기술주들 다 주식이 빠지면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AI 테마주나 기술주들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과 아주 가장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니까 또 빠진 거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부터 XRP, 이더리움 다 빠졌습니다. 체인링크라고 버틸 수는 없죠.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더욱더 심각했던 거는 그동안 며칠 동안 내일 있죠. 12월 19일, 일본은행에서 이제 발표할 금리 인상 거의 98%까지 됐는데 인상할 확률이 금리 인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규모와 속도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엔캐리, 아주 쌌던 엔화 자금을 가지고 각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돈들이 일부는 0.75%가 되면서 이자가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이득을 못 낼 수 있는 일부의 자금들은 다시 돌아가겠죠, 일본으로. 그랬을 때 이 돈들이 담겨져 있던 그 자산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에 떨면서 지금 이런 19일 날 금리 인상 될 거를 이미 시장이 선반영하면서 지금 며칠째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오라클 쇼크가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거의 올해 4월에 관세 전쟁 때문에 바닥을 기던 그때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래들이 돌아왔다고 반등한다? 아니죠. 고래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하고 있는 거다. 내년 언젠가 반등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당장 있는 게 아니라 내년 언젠가 유동성이 출렁거릴 때, 유동성이 공급되어서 충분히 출렁거릴 때 그때 이제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라고 보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반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체인링크 그래도 가격은 이렇지만 지금 계속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솔라나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통합하는 거 여기에 있어서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한 게 체인링크였죠. CCIP라고 하는 기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하나로 통합시켜내는 그래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있는 자산들을 서로 간에 이동시키고 데이터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CCIP 기술을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솔라나나 베이스의 통합을 이뤄내는 쾌거를 이룩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전통 금융기관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그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모두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내면서 체인링크와 관련된 기술적 희망을 보여주는 소식들이 계속 속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식들조차도 호재이긴 하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죠. 아무리 그런 호재가 있어도 유동성이 있어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유동성이 시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동성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유동성의 출렁일 때 이런 좋은 호재들이 에너지가 되어서 체인링크의 폭등을 이끌 것이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